이 영화는 장혜모 영화인데 저는 장혜모를 엄청 좋아해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장혜모 영화의 특징은 어떤 인물이 이 인생의 어떤 진실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을 너무 알게 되어버리는 어떤 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뭔가를 모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세게 오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페드로 알모도바르랑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좀 더 사랑, 욕망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장혜모는 좀 더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한 개인, 그 체제 속에서 휩쓸려가는 개인, 그리고 어떤 개인의 지조, 정말 사소한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게 본인의 지조가 되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이 귀주예요. 그래서 귀주 이야기예요, 영화가. 공리가 주인공이에요. 공리가 장혜모 영화의 주인공 진짜 짱 많이 하잖아요. 둘이 사귀기도 했더라고요. 너무 말이 되는 것 같고 공리 너무 아름답고 완전 촌스럽게 나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얘기냐면 공리가 자기 남편을 발로 걷어차서 남편을 다치게 한 촌장한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다가 근데 이게 너무 시골이라서 체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그냥 야, 뭐 이런 걸로 그러냐. 촌장님 체면 살려주자. 벌금 내게 할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도 그 돈을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공리가 너무 빡쳐서 막 대도시에 가서 정식 고소의 절차를 밟고 자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진심 어린 사과. 그걸 원하는 거다. 해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골과 도시를 오가는 어떤 로드무비의 형식을 지니거든요. 만삭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마조마해요. 아기가 진짜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보면은 이렇게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배가 엄청 불러왔어요. 공리랑 항상 같이 다니는 이 시누이가 있거든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이 보라색 비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이도 많아봤자 한 13살? 14살? 근데 이제 이 귀주를 어딜 가든 귀주를 따라다녀요. 이 장면 이런 장면이 엄청 많아요, 이 영화에. 그냥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른들이 뭐 복잡한 얘기하는 거. 그냥 자기 딴 생각하다가 내가 뭐 돌 건 없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 영화 내내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도시에 오면은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뭔가 물가도 모든 게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의 물가고 너무 비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 오면은 막 사기도 당해요. 바가지를 쓰는 거죠. 인력거꾼한테. 원래 뭐 한 2,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2만 원씩 내서 바가지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또 모르는 이 도시 사람이 어떤 충고를 해주냐면 얘네한테 너네가 옷을 너무 촌스럽게 입어서 바가지를 쓰는 거니까 일단 너네는 옷부터 사라. 그게 너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새 옷 산 거예요. 너무 난해해 보여. 이 자켓이랑 이분들도 진짜 이건 연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 이 잠바랑 이걸 이제 새 옷을 샀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이제 여관에 묵게 되어서 그 여관의 사장님이 자기가 아는 좀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국장님을. 그러면은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막 촌장님 고소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국장님 집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막 어떤 선물을 사가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하면 이 시누이가
과일 어때요? 막 이러면 또 귀주가 또 강단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과일 말고 좀 더 똑똑한 선물 생각할 수 없겠어요? 과일은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뭔가 집에 두고두고 보면서 우리 사건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물을 사자. 이래서 또 얘네가 그림을 사요. 이 그림이 너무 구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게 돼요. 이게 진짜 이 영화는 장르가 거의 스릴러 수준이에요. 너무 걱정돼요.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아니가. 그래서 이 그림을 사서 국장님 집에 가자 이러는데 잠시 귀주가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잠시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 신우이가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론가 막 정신없이 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뭐냐면 얘네한테 바가지 씌웠던 인력거꾼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돈 받아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가 돌아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이 도시에서 얘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완전 막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이때 진짜 너무 걱정되고 보기 힘들었어요. 이러는데 이거 찾았어요. 아가씨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얘가 돈 받아내려고 했다. 우리한테 사기친 그 인력거꾼 따라간 거였다. 막 이러니까 막 엄청 잔소리해요. 막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서 니까지 잃어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국장님의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장님이 그래 촌장이 그렇게 시민을 발로 걷어차면 안 되지. 뭐 들어보니까 귀주의 남편이 막말을 하긴 했어. 막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둘이. 근데 어쨌든 촌장이 잘못했다. 이건 촌장이 사과를 하도록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해줘요. 사정을 잘 듣고. 그래서 귀주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가면은 막 알고 보니 그 와중에 언제 샀는지 막 마을 사람들이랑 동네 그 친구들 선물도 막 사왔어요. 기념품 같은 걸. 그래서 이 영화의 묘미가 약간 그런 거예요. 비록 좀 스트레스 받고 되게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얘가 계속 도시를 오가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어떤 재미, 새로운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여관 사장님도 도와준 거잖아요. 어쨌든 얘네를 조력자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겪는 재미가 있고 이거는 웃긴 건 촌장은 이미 귀주의 남편이랑 화해를 했어요. 이미 귀주의 남편도 뭐 그렇게 사과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제 와이프가 너무 좀 투머치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촌장도 진짜 귀주한테 왜 이렇게 오버를 떠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가 뭘 하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귀주는 그런데도 그냥 묵묵히 사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데 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 경찰들이 말한 그냥 벌금을 내면 된다. 촌장이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 실망을 하고 귀주가 또 어찌저찌 해서 변호사를 알게 돼서 변호사를 고용해요.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요. 얘네 집이 고추 농사를 하기 때문에 막 애가 촌스럽고 시골 사람이긴 하지만 돈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완전 똑부러진 야무진 변호사가 생겼어요. 뭔가 좀 든든해요. 이제 이 시스템 전체를 고소를 하겠다. 이거는 이 경찰 시스템, 이 촌장과 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이 체제를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귀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국장님, 그 국장님한테도 민폐가 가는 게 아닌가요? 저 그거는 싫은데. 왜냐면 국장님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장이랑 변호사가 오히려 국장이 와서 막 아니다 너가 나랑 이 체제를 고소해도 크게 내 인생에 뭐 크게 민폐 끼치는 거는 아니다. 뭐 내가 잘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판을 다시 하게 될 뿐이다. 국장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구청장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귀주가 알겠다. 그러면 고소 간다. 이래서 막 남편이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고조되면서 이 클라이맥스가 언제냐면 이제 시골에서 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가 일 잘 처리하고 있고 얘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시골이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 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얘네를 데려갈 사람이 바로 그 촌장님, 얘가 열심히 고소한 그 촌장님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귀주와 아기의 생명의 은인이 돼요. 그래서 귀주는 뭐 과거 뭐 자기가 고소한 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너무 고맙고 촌장님한테 애기 막 100일 잔치하느라 막 여념이 없어요. 그 고소건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몰라. 그건 이제 도시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에 애기 100일 잔치 준비하고 하는데 촌장님 초대했으니까 촌장님을 기다리는 이런 풍경이 있는 와중에 막 국수 삶고 그런데 이제 이 도시의 경찰이 귀주한테 와서 소식을 전해요. 촌장님은 오지 않을 거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너 남편이 좀 심각한 부상의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돼갖고 사건이 너한테 유리하게 돼서 촌장이 체포되어서 잡혀갔다. 촌장은 이 파티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돼요. 그러고 이제 귀주의 허망한 얼굴로 이 영화가 끝나요. 너무나 허망해진 귀주의 얼굴입니다. 법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해결은 됐어요. 촌장이 잡혀갔어요. 근데 얘가 원했던 게 막 그렇게 체포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체제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을 그물망으로 다 잡을 수 없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떤 갈등이 있다. 그냥 그게 있다. 그래서 허망한 얼굴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유무가 바라는 세상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안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가 굳건하게 되어 있으면 이건 미안해야 할 일이야. 이건 아니지에 대한 좀 더 법적인 어떤 그 규율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독이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고소장을 약하게 써주면 비용을 조금 내면 되고 고소장을 자기가 세게 써줄 수도 있다. 그러면 돈을 네가 더 많이 내면 된다. 근데 내가 고소장 세게 쓴 애들은 진짜 뭐 다 총살해 무기징역에 내가 다 받아냈다. 막 이런 아저씨예요. 뭐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이게 막 좀 약간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를 다 당하는데 근데 이런 뭔가 세상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귀주 그리고 귀주의 시누이 이분 이 보라색 비니 이분 이 두 사람의 성장 로드 무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귀주는 좀 사람 성격 자체가 엄청 지조가 있고 일단 뭐랄까 위축되지 않아요. 이 도시 사람들한테 막 내가 너무 촌스럽고 이런 거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옷 세련된 옷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시 안 당하는 거야? 그럼 옷 살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바로 옷을 사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막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든다거나 말로 그러지 않아요. 이 영화는 그냥 바로 또 그 도시행 길에 오르는 귀주의 모습. 그냥 말 없이 약간 묵묵하게. 왜냐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귀주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